안녕하십니까.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상이라든지 제사 음식이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오늘은 가장 근본되는 제사상 차림에 대해서 한번 실제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 알고 갈 게 뭐냐면은, 명절은 제사라고 안 하고 차례라고 합니다. 차례와 제사는 구분이 돼요. 명절 설과 추석과 이렇게 두 번만 지냅니다. 그래서 기본 기제사 말고 차례는 뭐냐면은 차를 올리는 예예요. 그게 차례예요. 그래서 명절에는 차를 올렸던 그 풍습이 나와서 차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사상을 차리는 기본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설법에 대해서 각 문중마다 달라요. 그래서 기본 원리만 설명할 것이고, 문중에 특별히 내려오는 문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참작해서 해보시고, 여기서 다루는 건 기본이니까 이게 원래 옳지 않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괄괄 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고 어느 것이 맞겠는가 이치적으로 생각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되는 제사입니다. 제사에는 오열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5가지 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맨 앞에 이게 오열, 요 신이서부터만 오열이고, 일로 가면 이쪽에서 일열이 되는데 이쪽에 신이가 우선이니까 신이부터 오열로 보면 맨 오열에 있는 것이 이 과일 줄이에요. 보시다시피 오열에는 과일, 그 다음에는 사열에는 나물이에요. 나물, 그 다음에 3열에는 이 전이에요. 전, 그 다음에 2열에는 어육채, 탕, 그 다음에 1열에는 국밥, 그 다음에 요 신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5열로 하게 되는데, 이 5열의 법칙은 뭐 10줄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왜 5열로 하느냐 하면은 이게 오행론에서 출발합니다. 즉, 하늘에는 오행이 있고, 별에는 오성이 있고, 지구에는 5대양 6대주가 있고, 동서남북 방위가 있고, 오장육부가 있고, 오선이 있고, 오간이 있듯이 5의 체계로 우주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5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복이 있듯이. 자, 그러면은 제사는 정성으로 받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제사 음식은 과연 조상님들이 드시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해요. 원래 제사에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제사의 정성은 음식을 만드는 정성도 물론 있겠지만은 제사의 음식의 의미를 아는 지혜가 바로 이 정성의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 왜 과일을 놓느냐 하는 것은 이 제사가 단순한 음식을 대접하고 조상과 후손들의 행사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인류 발전사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과일은 인류가 태어나서 처음에 원시 문화 있을 때에는 과일이나 자연물을 섭취하는 거기에서 나온 것이 과일이에요. 그 다음에 나무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농사를 지면서 공유로 이용한 전을 만들어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육채는 뭐냐면은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옛날에 가난하고 못 지냈거든요. 그럴 때는 최소한 못하면은 3탕 제사라도 지내라. 어육채하고, 그리고 요거 3탕만 해도 천지내라고 제사의 기본 된다. 이래서 나오는 3탕 논리예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국과 밥이니까 요걸 드시고, 그 다음에 신이가 드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맨 앞에 과일을 놓는 이유는 우리의 지구촌의 인류 발전이 원시 생활부터 출발했다라는 뜻에서 과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포가 있는데, 과일과 이 채소 중에서도 가장 앞에 이렇게 포를 놓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 포를 놓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우리 지구 인류들의 진화론의 시초예요. 그 원리예요. 그래서 제사에는 포를 꼭 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제사 진설에서 우리 인류의 진화론적인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깨달아라고. 그래서 이 포가 빠짐없이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사는 먹는 것도 중요하고 정성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왜 올리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의 원리가 더 중요한데 원리 위주의 진설법을 설명드리고 지금부터 진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식을 차리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맨 앞에 대추를 넣는 건 다 알아요. 대추를 넣는 이유는 이 대추의 모양이 우주를 닮았어요. 자, 대추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 대추가 보면은 빨간 대추예요. 요렇게 건대추나 아니면은 거해 나온 대추라도 푸른 대추를 쓰지 않고 붉은 걸 씁니다. 요거는 뭐냐면 태양계를 뜻해요. 우주 태양계. 지구가 있으려면은 태양이 있을 때 지구가 가능해요. 그래서 지구의 주위는 태양이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요거는 태양계의 중력장을 설명하는 게고 요 시가 하나예요. 즉 지구에는 하늘에는 태양이 하나여야 돼. 태양이 하나라는 것은 태양이 두 개 되면 왕이 한 나라에 둘이 있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씨가 하나예요. 요거는 과일 씨가 여러 개가 있는 것들이 많고 한 개 있는 것도 많습니다만은 씨가 하나이면서 겉이 붉고 그 다음에 대추가 가장 늦게 잎을 펴요. 그리고 나무가 단단하고 그래서 요거는 태양, 하늘로 말하면 태양이고 우리 인류 조직에서는 최고 우두머리란 뜻에서 대추는 왕입니다. 대추를 넣는 이유는 후손의 왕이 나라고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넣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밤을 넣는데, 밤은 뭐냐면은 가을에 밤송이, 나무에 달린 밤송이를 보면은 송이의 알이 3개가 들어있는 밤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외톨밤은 쓰지 말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토를 쓰라는 건데 여기 삼정성이에요. 밤에는 인간이 갖추어야 할 5가지의 품성이 들어있어요. 밤에는 밤송이가 밖에 침이 있어요. 이거는 외적으로 바깥 세상에 나가서 침처럼 강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성품입니다. 그 안에는 이제 또 뺀질뺀질한 밤 껍데기가 있죠. 그건 야물딱지게 살아라는 뜻이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보드라운 털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내적으로는 가정이나 온화하게 품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너무 품어주면은 이 뜰부름한 맛이 생겨요. 그래서 요거를 꾸짖어 가면서 사람을 좀 이렇게 제대로 성품을 갖춰라. 그래서 속에 있는 진짜 밤이 이제 고스만 밤이 됩니다. 이렇게 오성, 오복, 오성정을 다 갖춘 사람이어야만이 정성 반열에 오를 수 있는 품행을 득하고 고위 간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 완성한 사람은 덕성을 가진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왕이 있고 밤은 집안의 삼정성 정도가 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간이 먼저냐 배가 먼저냐, 조율 시이냐 조율, 요가 바꾸면 이시가 되거든요. 배이자 이시냐, 이걸 굉장히 많이 지금 두 파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유교적인 현상에서 나타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원리적으로 쭉 간다 그러면은 배가 있고 감이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을 할 테니까 들어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여기까지는 성품이거든요. 여기 꽃감은 뭐냐면은 이제부터 인간 세계로 넘어와요. 이 감을 넣을 때는 감을 안 넣고 꽃감을 놔요. 지금 요 그림도 조금은 잘못됐는데 꽃감 중에서도 분이 나 있어야 돼. 분이, 하얀 분이. 이게 뭐냐면 영혼을 뜻해요. 감은 보면은 필이 감씨를 심으면은 감이 안 달려요. 감나무에는 뿌리가 없습니다. 감나무의 뿌리는 전부 다 고엽나무예요. 고엽나무에다가, 고엽나무가 한 1년, 2년, 3년 자라면 그걸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단감나무든 일반 감이든 국시든 감나무 접을 붙이면은 뿌리는 고엽나무인데 뿌리로부터 해서 감이 나무가 나와서 열매 맺게 돼요. 그래서 감씨나 이거는 뭘 심어도 고엽으로 가요, 뿌리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구촌에 생존해 있던 인류들, 이 인류들을 고엽나무로, 고엽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아기가 출생이 되면은 영이 몸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접합이에요. 아까 나무 접 붙이듯 접이라 그러죠. 그걸 신명접합이라 그래요. 신이 내 몸과 접합돼서 영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나무가 다르듯이. 그래서 그 감이 다 크면은 분이 돼. 분이라면서 영혼이에요. 내 영혼을 키우기 위해서 이 지구촌에 오는 거예요. 영이 몸은 지구에서 엄마 아버지한테서 나오지만 내 영은 칠성명부에 있다가 성장하기 위해서 몸의 기인에서 들어와요. 신명접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영이 커지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지구촌에서 영이 커지면은 여기 씨가 감씨가 6개예요. 그래서 육조 판서, 대추는 왕, 요거는 삼정성, 요건 육조 판서예요. 육조 판서 정도 돼야지 판서급 이상 서열이 돼야지 영감이라고 칭해져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지구촌에 온 사람이 영원히 성장하라 이 말이에요. 영원히 성장하려면은 도의 법칙을 알아야 된다 해서 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배가 뭐냐면은 겉이 노랗지 않습니까? 요거는 깨달음, 믿음, 신앙이고요. 요 쏙살이 보면 하얗잖아요? 요거는 영혼이에요. 요 노란 거는 도를 닦는 거예요. 즉, 뭡니까? 영혼이 걸라하면은 도법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요렇게 도를 알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성품이 어때야 될까요? 악인들이 도를 닦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품이 사랑을 하고 주변을 곱게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사랑, 사과의 사랑. 사과는 하트. 사랑하는 마음을 근본적으로 갖춰야지 도를 닦을 수 있는 품행을 갖게 되고 도를 넣게 되면은 큰 영이 돼서 영감처럼 벼슬에 갈 수 있는 큰 사람이 되고 이거보다 더 크면은 삼정성, 왕을 보필하는 삼정성이 될 수 있고 그것마저도 덕행을 얻으면 왕이 된다. 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도를 깨닫는 지혜가 있고 이렇게 영혼이 커가려고 그러면은 일단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두뇌가 좋아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호두를 놓습니다. 근데 이 호두가 보면은 묘하게도 우리 두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과일 중에서 구조가, 내부 구조가 두뇌하고 우리 머리하고 똑같이 생긴 과일이 없어요. 근데 참 묘한 게 내가 계속 일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똑같은 땅에 씨앗만 다른데 희한하게 또 생기는 건 달라요. 자, 그러면은 요런 호두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인자거든요. 그래서 이거 호두 우리 뇌를 닮은 과일이 없을까라고 골라가지고 우리 선조들이 우리 두뇌를 머리가 영석한 게 있어야 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갖다 올린 게 호두예요. 그래서 이 호두는 후손들에게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집에 공부 못하는 사람 많고 이러면은 앞으로 제사 지낼 때 꼭 호두를 올리세요. 그래야 후손이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렇게 머리가 좋아지면은 결국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은행, 이것도 잘 안 올리죠.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은행은 뭐냐면은 이 은행이 좀 까서 그렇습니다만은 원래는 이렇게 타원형이에요. 딱딱하고 여기 비행접시에 비행접시. 머리가 좋으면 과학자가 나온다는, 미래 과학이 나온다는. 야, 진설에서 무슨 미래 과학적인 얘기가 막 나오냐 하지만 이 진설은 수천 년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전통문화도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단군 시절부터 있었어요. 이건 무슨 말 하면 지금의 인류보다도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이 제사 문화예요. 그래서 이 제사에서는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인류의 대대적인 발전과 미래와 예측, 예언 이런 거예요. 모든 지구 인류들이 이 지구촌의 이 성장과 소멸에 있어서 인류가 존재해서 왔던 역사를 한 판에 가르쳐주기 위한 교육판이 제사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옥수수예요. 옥수수는 이게 뭐냐면은 사회적 조직이에요. 알이 쪼르륵 있듯이 어떤 집단 형성이 되거나 이래 되려고 그러면은 국가에도 조직이 있어요. 그게 관료들이죠. 옥수수를 넣는 것은 집안의 공직자나 이런 관료가 나오기를 바라는 뜻에서 넣는 겁니다. 공무원도 있지만 사회 조직이라는 것이 일반 임의 조직도 있어요.
예? 무슨 협회니, 뭐, 노상이,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종교단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는 자유롭게 알갱이가 달려있어요. 질서가 없이. 이런 것은 임의단체, 자유단체,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수박은 왜 넣느냐 하면은요, 이 수박은 수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머리가 좋거나 하려고 그러면은 수분이 많아야 돼. 그래서 사주하는 우리가 이렇게 봐도 임일주나 계일주인 수기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지능이 뛰어나고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요거는 머리 좋은 사람이 후손이 나라는 뜻에서 올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유가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런 과일들을 놓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은 제철에는 과일이 나오는데 한겨울이나 이럴 때는 사과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포도나 이런 것들이. 수박도 없고. 그래서 그래도 뭔가 과일을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과일들이 전부 다 뭐냐면 기운덩어리거든요. 기운덩어리. 그래서 만들어낸 방법이 뭐냐면 유가라 그래가지고 곡기를 가지고 과일 모양을 만들어서 올린 게 과자예요. 응? 과일로 열매처럼 과일처럼 만들었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의 뭐 많은 과일들 뭐 귤도 넣고 뭐 별거 다 넣습니다만은 그건 어떤 의미냐라는 건 사실은 여기 정도까지만 기본이고 나머지는 그냥 조상님들한테 성의상으로 우리가 이런 농사를 지니까 귤도 올리고 뭐 딸기도 올리고 뭐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거는 마음대로 하세요. 기본 요런 의미 갖춘 거는 최대한 갖추고, 그것도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시든지, 그것도 부담스러우면 여기까지 하시든지, 요거는 알아서 하시는데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근데 과일에서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뭐 잘 아실지 몰라도 막 정성이라고 막 올리다 보니까는 살구를 올리거나 복숭아를 올리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복숭아가 뭐냐면 잡기를 쫓아내요. 그래서 살구나 복숭아가 이게 올라가시면은 우리 조상님 중에 영이 크지 않으신 분이 오시면은 이 과일이 퇴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리에 와서 자리 자정을 못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일은 넣지 말라. 그 다음에 요 포는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구의 진화론 역사를 설명하는 거니까 요 포는 꼭 있어야 돼요. 아셨죠? 진화론이에요. 이건 진화론. 그래서 명태라고 해요. 여기에서는 영혼이, 큰 영이, 밝은 영혼이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옛날에는 이런 자연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농사도 지보고 재배도 하고 이러면서 채식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채식을 하는데 그럼 나물이 막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먹는 것이 나물이 뭐 수도 없이 많은데, 이 제사에는 필히 들어가는 게 뭐냐면 고사리 나물이에요. 어느 집이든 이 고사리 넣는 건 다 알 겁니다. 이 고사리가 왜 넣느냐? 한물 호자가 높을고 1, 4, 2, 7이 무슨 말이냐면은 높은 큰 일을 할 사람. 그 큰 일이 뭐냐? 그리고 고사리는 도를 깨닫는 큰 일을 할 사람들의 손. 그리고 고사리는 일손이 필요하다 이 말이고요. 그 일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도라지, 도를 아는 일이다라는 뜻이에요. 도아지. 이게 도라지가 아니고 이 아가 라가 아예 도아지, 도도자 나아자 알지자. 나를 깨달아가는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럼 나라는 것은 요것하고 맞먹어요. 꽃감하고. 나라는 것은 고엽나무가 아닌 접붙인 영혼, 내게 신명이 들어와 있는 신명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신명을 알아가는 건데, 그래서 도라지, 도를 알지. 도를 아는데 지구촌에 도를 펼칠 수 있는 일손들이 필요하다는 게 고사리. 그 도가 무슨 도냐? 하늘에 있는 도가 지구 땅으로 내려와서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 세상에 도의 문화가 일어나게끔 하는 것이 삼태극인 콩나물이에요. 그래서 콩 쪽이 음과 양이고 여기에 이렇게 뿌리가 나오면 삼태극이 돼요. 이게 뭐냐면 하늘의 도가 땅에 스며들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 천상의 도를 지구촌에 도원 국가를 만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주려고 그러면은 이 도라는 것이 우리 인간 지구인들의 의식이 좀 수준이 낮아가지고
일구월심하지 못하고 자꾸 변해. 하루에도 마음이 수없이 변하거든요. 이렇게 변해버리면 에이 하고 치워버리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변하기 전에 시금치, 지금 바로 맘먹었을 때 해라 해서 애시 지금금 이치치, 지금 바로 해라. 지금 바로 맘먹었을 때 안 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 요 콩나물의 지구촌의 도의 문화가 안 되고 숙주처럼 변한 가짜도가 유행을 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나물은 여기까지가 이렇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나물들이 있어요. 산나물, 지역마다 특산물도 막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요 뒤로 계속 놓으셔도 됩니다. 근데 요거는 서열이 조금 다르고, 요거 나물류가 아니에요. 저건 근데 뭐 상을 칠치채다 보면은 줄을 딱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뒤로 많은 나물이 있으니까 그건 집안마다 많이 했을 때는 많이 넣고 없을 때는 안 넣고 해서, 그래서 여기 뭐 무나물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해태의 김이 해태예요. 김도 바닥 것도 넣을 수 있고 쭉 넣을 수 있으나, 기본 원리는 이런 것이 있어서 고사리, 도라지, 콩나물씨 요까지는 아마도 기본은 갖춰야지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전은 뭐냐면 곡류를 써서 전을 밀가루라든지 쌀가루라든지 이런 걸 묻혀서 하잖아. 이건 뭐냐면 농사법이에요. 농사법은 신농시대의 농사법이, 요런 원시 부족에서 농사를 짓는 법을 신농시대에 배우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인류발전 신농시대 곡기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그 안에다 내용물을 넣어서 이렇게 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전은 특별한 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곡류를 이용하는 농사법이 진화되어 가지고 성장을 했다. 이 곡류가 왜 필요하냐면은, 지구촌에 온 인류가 영정이 성장하려고 그러면 영은 기를 먹어요. 기를 먹는데, 이 기가 가장 충실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곡류예요. 그래서 곡기라 그래, 곡기. 그리고 곡기를 이렇게 야생으로 살다가 이 곡기를 먹으면서부터 급속도로 우리 인류들이 의식이 상승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전을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뭐 여러 가지 쭉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 동태전도 있으면 붙이시고, 요거는 어떤 특별한 순서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곡류를 써가지고 우리가 영성을 성장하는 곡기 문화가 점점 더 이렇게 발전이 됐다라는 그런 거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필요한 만큼 쭉 하시고, 만약에 이게 많고 진솔하게 곤란하고 이러면은 한 판에 여러 가지 전을 한꺼번에 이렇게 폭에서 올려서도 관계는 없어요. 부추전도 올릴 수 있고, 여기 뭐 적게 하려면 폭에서 이렇게 배추전, 부추전, 그 다음에 여기 배추전이 아까 파전, 이런 식으로 폭에서 올려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부전, 녹두전, 녹두전도 이렇게 올리고, 두부전도 이렇게. 요거는 정성이라고, 말 그대로 정성 좋아하시니까 정성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포고, 버섯전 이렇게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제사에서 가장 말이 많은 게 뭐냐면은 예법이에요, 예법. 지금 제가 계속 설명하는 것은 예법이기 전에 원리고요. 근데 예법은 집안마다 너무 고착화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를 바꾸세요라고는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법의 기본 용어들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조율이시, 조율시, 이거 옳고 그름은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의동육서. 자, 동쪽으로는 고기가 가고 서쪽으로는 육류가 가라라는 거, 육류 찍어보실래요? 의동육서인데 육류가 이쪽으로 가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동두섬이 머리가 동쪽으로 가고 꼬리가 서쪽으로 가는데, 여기하고 지금 달라졌는데, 이것도 뭐 어느 것이 맞다, 왜 이래 해야 되는지는, 사실 동두섬이 이거는 왜 동쪽을 양으로 보고 서쪽을 음으로 봐서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신이 입장에서 좌측이냐 우측이냐고, 산 사람의 제를 올리는 재간 입장에서는
완전 반대가 돼요. 거울 보고 반대가 되듯이. 그렇기 때문에 신이 입장에서 보고 반대는 같고 죽은 사람을 또 반대라고 한 번 또 뒤집어 버렸어요, 말이. 그러니까는 또 원리대로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목적을 세우셔야 되는데, 조상님을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면은 왼쪽이 동쪽이 됩니다. 근데 산 사람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낸다 그러면은 이쪽이 동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두선인이 어동육선이 이 부분을 어느 쪽으로 동쪽을 둬야 하는지 이 부분은 어디다 기준을 둘 건가는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세요. 그래서 뭐 자포우행이 반서 갱동이니 이것도 뭐야 하면은 국을 이쪽으로 가냐 밥이 이쪽으로 가냐 이 얘기거든요. 똑같은 소리예요. 신이 쪽이냐 산 사람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옳다 그러다 어느 게 맞습니다 딱 찍지는 않겠습니다. 왜? 지난마도 한 걸 이제 와서 바꾸라는 거 바꾸겠습니까? 일단 의미는 알고 하시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건어물이에요. 이제 지금 문어, 오징어, 건어물인데 이거 오징어 물론 다 이제 지금까지 음식으로 자꾸 생각하시는데 오징어는 뭐냐 하면은 요게 원래 과학 발전이라서 전투기 같은 거 있죠. 먹물을 쫙 싸고 달리는 전투기 팬텀기 그와 같은 것이 오징어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거는 과학 발전. 뭐 아까도 여기서 호두 이거 은행 이거 할 때 말씀드렸죠. 단순하게 제사나 백행부은 고전이 아니라 초기 지구부터 지구가 이렇게 멸망 시기까지의 인류 역사를 설명하는 큰 공부의 판이라고요. 그래서 요거 오징어는 발이 10개예요. 근데 요 문어는 발이 8개예요. 요건 사상 8개를 뜻해요. 주역 8개 할 때 8개 사상. 그래서 문어가 오징어는 과학이라면 문어는 하늘의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요 문어가 여기 지금 협착제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뭐냐면 하늘에 있는 별이나 은하계를 얘기해요. 네? 그런 하늘의 주줄기가 이게 원래는 이게 신이가 완성, 그 다음에 요 삼탕이 음양이에요. 중앙까지 해서. 그 다음에 여기 8개, 여기 4개가 사상, 8개에서 요 빨대가 전부 다 기운을 빨아들이는 거라서 별이에요, 별. 그래서 하늘에서 별이 우주의 기운이 내려온다고 이렇게 문어를 발을 이렇게 기운으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쓰죠. 이렇게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문어의 머리가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쓰는 문어는 뱃살로 이렇게 동그랗게 완성을 이렇게 꼭 그렇게 만드는 것을 쓰게끔 했어요. 결국은 뭐냐면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이 지구촌에 태어난 인류가 그 기운으로 의식을 깨달아가지고 공부를 해갖고 저 하늘세계로 다시 가자라는 도판이에요, 이제. 자, 이제 떡이 남았네요. 자, 제사에는 꼭 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떡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떡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설에는 가래떡, 추석에는 송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왜 추석에 송편을 만들고 송편을 올리느냐 하면은 이 쌀가루가 계속 말하듯이 혼이에요. 혼이고 요 성곽에 있는 송편의 알갱이는 이 혼이 성과를 1년 농사를 지은 결과예요. 물론 이 과일 이런 것들도 1년 풍년을 얘기하지만은 요거는 인간 농사, 인간 영혼 농사를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 영혼이 농사가 되려고 그러면은 완성이 10이 돼야 돼요. 근데 인간이 완성될 때는 꼭 필요한 게 뭐냐면 5가지 오복작용이에요. 5성, 성품이나 복이나 이런 것이 과정 방정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송편을 할 때는 이쪽으로 5 오복, 요거 오복. 그래서 요렇게 다음에 여기 십자가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십자가 요렇게 생기는 거예요. 요렇게 자국을 낸다는 것은 영혼을 깨달아서 한 해 인간 농사의 완성품을 이와 같은 쭉 앞에서 말한 이와 같은 논리의 완성품을 조상님들한테 우리 올해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송편입니다. 지금까지 이 정도로 차리면은 아주 완벽하게 큰 제사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풍요롭게 살질 못해가지고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었거든요. 그렇다고 제사를 안 지낼 수도 없고 이래서 나온 방법이 최고
최고 간단한 방법이 삼탕제자예요. 삼탕제자. 천지인이라고 삼탕만 하면 돼요. 탕 하나 가지고 거의 다 어탕 이래갖고 이건 어물류나 어초류에 대해서 생선이나 모든 게 대표. 그 다음에 육탕, 채 이래갖고 요걸 기본으로 해서라도 죄를 지내라. 죄를 지내라. 삼탕의 주가포, 즉 술, 탕, 밥만 해갖고라도 올리라 해서 이것이 나왔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남았는 이 밥하고 밥을 매라고 해요. 국을 갱. 이제 밥하고 국하고 남았어요. 밥은 이건 진짜 조상님이 드시라고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신입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전통이라면은 바꾸라는 소리는 못 하겠습니다. 조상님 알아 드시겠죠. 일단은 요쪽에 밥, 예? 여기 이렇게 국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양이 분일 때는 두 분을 오시고, 명절 제사에는 한꺼번에 이렇게 고조부터 지내니까 뭐 8분이 막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는 이 밥을 수저하고 이거는 더 느려야 돼요. 자, 이러면은 기본 제사상이 다 차려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간장 요거는 어떤 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게 술잔도, 요 술잔도 요 세열에 들어가는데, 뭐 밥을 드시면서 계속 술을 드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쪽으로 빼놨으니까 굳이 이거를 위치를 뭐 몇 센치까지 따질 그런 건 아닙니다. 큰 개념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5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환경과 형편과 그릇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 과일에서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 줄로 일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만큼은 잊지 마세요. 그럼 요 밑에 부분은 향이 꼭 있어야 돼요. 이 향은 제사를 지낼 때 향은 뭐냐면은 이 제사 지내는 공간의 기운을 정화하기 위해서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고 향을 피우면 귀신이 온다고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향을 피우는데, 원래는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상차림을 진설을 하기 전부터 향을 한두 개 정도 미리 피워 놓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공간을 미리 정화하기 때문에 음식을 차릴 때 잡기 부정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수, 손을 씻고 수건으로 손을 닦고 얘를 올려야지 됩니다. 헌간이 물론 목욕제개를 하고 옵니다만은 그래도 여기 왔을 때는 또 손을 씻고 잔을 올리거나 이렇게 됩니다. 수저를 여기다 뒀다가 올리는 데도 있고, 여기다 뒀다가 올리는 분들도 있고, 여기 아예 올려놓고 있는 분들도 있고, 뭐 그건 집안마다 다른데 뭐냐면은 이 수전을 미리 올려놓게 되면은 조상님이 강신 재배할 때 강신 와서 오시자마자 바로 드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를 올 때 강신 재배 다음 참신 재배할 때 이 수저를 올리면 지금부터 드십시오 하는 시기적인 타이밍을 주는 거니까 원래 여기 뒀다가 올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제 마지막 제사 진설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위패. 여기에 지방을 꼭 써야 돼요. 명절 제사든 기제사든 간에 위패가 없는 제사는 공제사가 돼요. 헛제사입니다. 위패가 있어야지 우리 조상님이 이 자리에 자리자정하러 강림할 수가 있습니다. 위패를 지방을 쓸 줄 모른다. 이럴 경우에는 영정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거기 없으면은 한문으로 못 쓰면은 한글로라도 쓰세요. 누구누구 할아버지라고.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써야 됩니다. 초청장이니까. 물론 격식을 가지고 현고학생, 부군신이 뭐 이런 식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만은 거기 안 된다면은 영정이나 그건 있어야 되고, 이 신의가 있을 때 이 제사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신의가 없으면 우리가 먹는 밥상하고 똑같아요. 매일 밥상 차리는 게 맨날 그거와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의미가 있어야 돼. 신의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판을 벌린다. 판을 공부를 하려니까는 마음가짐을 갖듯이 정성을 다한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세 번, 네 번이라도
공부할 기회를 가져라 해서 명절이 생긴 거예요. 그 김에 풍요로운 음식도 대접하고 또 가족끼리 모여서 화목을 도모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가장 핵심은 공부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은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재물을 차릴 돈이 없거나 형편이 안 된다. 위패, 밥, 탕, 술, 그 다음에 조율시 한 4대까지 과일, 주가포라 그래요. 그 다음에 포. 이렇게만 가장 간단하게 해도 됩니다.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제사 진설법에는 요와 같이 하면 되겠다. 가장 뼈대되고 기본되는 거 이치를 알면은 뭔 해도 되고 안 해도 아닙니다. 그걸 설령 안 올리더라도 그 이치만 들어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상에서 이제 신기한 부분이 하나 나와요. 뭐냐 하면은 이거 하라고 했는데 제사를 딱 챙겼거든요. 꼭 제사를 지내다 보면 빠지는 물건이 있어요. 꼭 빠지거든요. 뭐를 보면은 뭐 어떨 때 보면 대추를 빠뜨리고 막 이렇게 빠뜨려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집안의 현재의 허점이 보이는 기운이에요. 밤을 놓쳤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 집안에 정성이 나올 기운이 아직 안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빠뜨리지 말라고 정성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물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리고 음식에서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치자가 들어간다든지 갈치, 멸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고춧가루는 이 퇴치용이라서 안 좋아요. 그런 거 넣지 말고. 그러면은 요 정도로 오늘은 제사의 상차림, 진설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요쯤에서 진설을 참진자 설할 숫자, 도인이 정말로 설법을 하는 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은